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업체가 전주시에 800만 원대 분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600만 원대에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이 지연되는 장기 미제 소송이 계속 늘고 있어 소송 당사자들을 애태우고 기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 동안 풍성한 가을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와 비빔밥 축제 등 맛의 향연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면 12,000가구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관심은 당연히 적정 분양가입니다. 600만 원대도 사업성은 충분하다는데 사업자는 최고 분양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 등 에코시티의 건설사 3군데가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택지비 170만 원에 건축비 570만 원, 각종 편의시설 가산비, 대출이자 등을 망라해 800만 원대의 분양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한 810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사업성 고했을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종 비용을 법정 한도까지 끌어올려 수익을 최대한으로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에코시티는 택지비가 170만 원으로 저렴하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건축비 400만 원을 감안하면 600만 원대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택지비 170만 원을 합하면 분양 가격이 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 업계에서는 600만 원대의 분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코시티는 전주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조성한 공공택지로 과도한 분양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승수 시장 역시 이런 지적을 의식해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물론 독립적 기구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상식과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면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는 17개 단지에 장차 12,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번 분양가 심사는 주택가격 결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지 아니면 고분양가 논란만을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인데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2년을 넘기는 장기 미제 소송이 수두룩한데 법원마저 법 규정을 어기는 탓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주의 한 시내버스 노조는 회사 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회사가 단체 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도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1심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교섭에 나서려 했던 노조 측은 판결이 한없이 미뤄지자 이제는 교섭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판결이 빨리 나오면 그야말로 회사도 조금이라도 좀 변할까 싶은데 판결이 늦다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2년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141건, 전국적으로는 5,200건이 넘습니다.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증거조사의 지연 또는 재판부의 심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6개월 안에는 선고를 마무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등 법 규정조차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인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법원의 취지와 반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특별한 노력과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시민들이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오늘까지 나흘째 계속됐지만 대응책의 소홀과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조례에 따라 주의보 발효 시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지침을 각 기관에 전파했다고 밝혔지만 시설마다 운영 제한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도내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낮 12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갈등이 우려했던 대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전북 이전 계획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금공단 인사 갈등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이 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 갈등이 언뜻 내부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기금본부 분리 독립이 최종 목표라며 그대로 두면 전북 이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전주로의 이전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공사화에 반대하는 현 이사장을 내보내고 찬성하는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로 뒷배경에는 권력의 정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사화 추진 의도를 갖고 있었던 문영표 장관조차도 이런 예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비영리 운영을 하는 공단과 달리 공사는 수익성이 우선으로 기금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사화에 동의만 해주면 전북의 투자를 이끌어주겠다는 외압까지 받았다며 현 정권과 거대 금융자본의 검은 속내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원장과 간사가 도내 출신이어서 새누리당의 법 개정 추진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내년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 공군과 합의에 나서 그동안 군산공항 확장에 걸림돌이 된 장애인 고도 제한의 대안을 마련해 활주로 확대 건설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설 활주로가 기존 활주로에서 최소 1,300m 떨어져야 한다는 미군 측 회신을 충족시키고 새만금 철도와도 2,000m 이상 거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2019년 국립박물관 완공 때까지 4년간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박물관 사업비 415억 원을 앞당겨 지원하기로 해 전시관 임시 폐관 없이 곧바로 국립박물관 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찾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레와 연극, 무용, 문학축제 등 단풍만큼이나 각양각색인 공연 예술이 가을 주말을 풍성하게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함께하기 좋을만한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정열이 담긴 붉은색의 옷을 입은 발레리나가 화려한 점프를 선보입니다. 스페인의 정열을 담은 희극 발레 돈키호테. 공연장엔 활기가 넘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연극,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같이 공연장을 활성화를 일으키고 무형유산원 마당에 제주 해녀 문화를 주제로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인류 무형유산을 영화와 전시 등으로 펼쳐 보이는 축제인 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에 총 20개국 30여 편의 영화와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유산을 그리고 무형문화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예술적으로. 군산에서는 우리 지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인 고은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고은 문화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고은 시인의 만인보가 오페라로 선보이며 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을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에 체육과 26명, 국어와 수학 각 22명, 영어와 보건 각 19명 등 23개 과목에 221명의 국립중등교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원서를 접수해 1,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2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었고 섬과 벽지 근무자는 따로 1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북 농협은 관련법 개정으로 순수 농업인은 물론 도시의 사업장이 있는 농산물 가공업자와 6차 산업 사업자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져 추가적인 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 농협은 올 들어 지금까지 4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했으나 연말까지 1,500억 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경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오늘 오전 군산 산북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상황극과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시설에 1,700여 권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휴일 동안 도내에서 각종 축제와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13번째를 맞는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3천여 종류의 발효식품을 선보이며 전주 비빔밥 축제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지에서 음식이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정읍에서는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35회 도민의 날 행사가 오늘 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출향도민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8명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